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를 받아드는 떨리는 손. 99.999% 친자 확률. 말순, 눈앞이 흐려지며 무릎을 꿇는다. 하늘이 이런 벌을 내리냐? 손톱으로 종이를 찢어가며 절규한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입니다. 김말수는 낡은 알람 시계 소리에 눈을 뜹니다. 68세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계보다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무릎이 뻣뻣하고 허리가 아파도 말수는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 회사로 향합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는 일상입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먼. 말수는 작은 원룸에서 간단히 세수를 하고 도시락을 챙깁니다. 김치찌개 반찬에 밥 한 공기, 그게 전부입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잠깐 바라봅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거칠어진 손, 그리고 언제나 조금씩 구부정해지는 어깨.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얼굴이지만 포기하지 않은 의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하철 첫 차를 타고 회사에 도착하면 6시 반입니다. 다른 청소 직원들보다 항상 30분 일찍 출근하는 게 말순만의 습관이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혼자 청소를 시작할 때가 가장 마음 편할 때였거든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묵묵히 일할 때가 그나마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김 여사님, 또 일찍 오셨네요.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 도구를 챙깁니다. 걸레, 세제, 휴지통, 청소기. 28년 동안 매일 만져온 도구들입니다. 이제는 눈을 감고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죠. 낡고 해진 도구들이지만 말순에게는 가장 소중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더러운 곳부터 치우는 게 순서입니다. 여직원 화장실에 들어서니 바닥에 생리대가 떨어져 있습니다. 피가 묻어 있어도 말수는 망설이지 않고 맨손으로 집어 올립니다. 고무장갑이 있지만 더 꼼꼼히 치우려면 맨손이 낫다는 게 말순만의 철칙이었습니다. 더러워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그 누군가가 바로 자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변기 하나하나 닦고 거울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바닥을 걸레질합니다. 말순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빠릅니다. 28년의 경험이 몸에 밴 것이죠. 화장지를 채우고 비누를 보충하는 것도 빼먹지 않습니다. 구석구석까지 놓치는 곳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해질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닦습니다. 더럽다 정말. 저런 걸 어떻게 만져?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말수는 고개를 돌립니다. 젊은 여직원 2명이 화장실 입구에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말순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저 아줌마 아직도 이래? 손자 돌봐야 할 나이잖아. 맞아. 우리 엄마도 저 나이 되니까 집에서 쉬던데. 왜 저렇게 악착같이 일하는 거야? 나이 들어서까지 저런 일하면서 살기 싫다. 진짜 불쌍해. 자식들이 뭐하나? 돈이 없나 보지. 그래도 저 나이에 저런 일을 하다니. 우리는 절대 저렇게 살면 안 돼. 말순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손톱이 파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걸레질을 시작합니다. 이런 말들에 이미 익숙해졌거든요.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뭘 안다고. 살아보지도 않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말수는 묵묵히 청소를 계속합니다.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건데 무슨 손자 타령인지 모르겠습니다. 손자는커녕 자식도 없는 말순에게는
그런 말들이 더욱 아프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일을 계속합니다. 울고 싶어도 참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구내식당으로 향합니다. 식당 창가에서 잠깐 쉬어가는 게 말순의 일과 중 유일한 휴식 시간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목을 축이며 창밖을 내다봅니다. 아침 햇살이 조금씩 건물 사이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임원 전용 주차장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검은색 세단, 번호판도 특별합니다. 차에서 내리는 남자를 보는 순간 말순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입니다. 장도연,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39살의 남자는 항상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습니다. 걸음걸이도 당당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무겁고 얼굴에 그늘이 져 있습니다. 무언가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말순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장도연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장도연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며 손을 꽉 쥐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먹을 단단히 쥐고 있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언가 깊은 고민이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깨가 조금 처져 보이기도 합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참 잘생겼구먼. 저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말순은 고개를 젓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무슨 아들 타령인가 싶어서 씁쓸해집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장도연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집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오래전 기억 한 구석이 건드려지는 느낌입니다. 마치 잊고 살았던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도연의 옆모습을 볼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높은 콧날, 선명한 이목구비, 그리고 무엇보다 슬퍼 보이는 눈빛. 그 모든 것이 말순에게는 낯설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계속 듭니다. 기시감이라고 하나요? 그런 묘한 느낌이 계속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닮았다. 내가 예전에 낳았던 그 아이.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서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주 작고 빨간 것이 울고 있는 모습. 병원 침대 위에서 마지막으로 본 작은 얼굴.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있던 자신의 떨리는 손. 하지만 그 기억은 금세 사라집니다. 너무 아픈 기억이라 일부러 묻어둔 것들이었거든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일들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일이나 해야지. 말순은 머리를 흔들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장도연의 뒷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묘한 그리움 같은 감정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다시 찾은 듯한 그런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끌림이 계속 마음을 괴롭힙니다. 왜 하필 저 사람을 보면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말순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소와 다릅니다. 장도연을 볼 때마다 느끼는 그 묘한 감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도대체 왜 저 사람을 보면 가슴이 이렇게 아린지 모르겠습니다. 잊고 살려고 했던 기억들이 자꾸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임원층 사무실 청소를 해야 하는 날입니다. 말순은 청소 도구를 챙기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25층, 임원들만 사용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일할 때는 항상 긴장됩니다. 실수라도 하면 큰일이거든요. 특히 사장실 근처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장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청소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조조정은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비정규직부터 정리하고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말순의 손이 걸레를 쥔 채로 멈춥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비정규직이라면 청소부인 자신도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8년을 일했는데 이제 와서 쫓겨날 수도 있다니 막막합니다. 조용히 청소를 시작합니다. 사장실 밖 복도부터 차근차근 닦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합니다. 28년을 일했는데 이제 와서 쫓겨날 수도 있다니.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68살의 청소부를 누가 고용하겠습니까? 그때 사장실 문이 활짝 열리며 장도연이 나옵니다. 말수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청소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장도연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말순이 있는 곳 바로 앞에서 말이죠. 말수는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납니다. 잠깐만요. 장도연의 목소리에 말수는 고개를 듭니다. 가까이서 보는 장도연의 얼굴은 더욱 선명합니다. 높은 콧날, 깊은 눈, 그리고 얇은 입술. 모든 것이 말순에게는 낯익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더욱 강해집니다. 청소하시는 분이시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말순입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사장이 직접 이름을 묻다니 좋은 일일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김말순 씨. 여기서 오래 일하셨나요? 28년째입니다. 장도연의 표정이 잠깐 변합니다. 무언가 생각에 잠기는 듯한 모습입니다. 말수는 왜 사장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군요. 수고하세요. 장도연이 다시 걸어갑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섭니다. 뭔가 더 궁금한 게 있는 듯한 표정입니다. 혹시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상한 질문입니다. 왜 갑자기 생년월일을 묻는 걸까요? 말수는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1954년 3월 15일입니다. 장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무언가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입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서 있다가 급하게 돌아서서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걸음걸이도 평소와 달리 어수선해 보입니다. 말수는 어리둥절합니다. 왜 갑자기 생년월일을 물어보고는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혹시 자신을 해고하려고 신상 정보를 알아보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더 생각할 시간은 없습니다. 청소를 마저 해야 하거든요. 오후가 되어 사무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도연이 비서와 함께 복도를 지나갑니다. 말수는 습관적으로 벽에 바짝 붙어서 길을 비켜줍니다. 28년 동안 익숙해진 몸짓입니다. 그런데 장도연이 걸어가면서 말순을 힐끗 봅니다. 그 시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입니다. 말순은 그 시선이 어색해서 더욱 고개를 숙입니다. 비서 김대리, 청소 직원들 명단 좀 가져다 주세요. 네. 청소 직원 명단을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특히 김말순이라는 분 정보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짓지만 대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사팀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말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왜 자신의 정보를 알아보려고 하는 걸까요? 설마 해고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말순이 출근하자마자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말순 씨,
잠깐 사무실로 오세요. 말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책상에는 여러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더욱 걱정됩니다. 말순 씨, 혹시 과거에 아이를 낳은 적이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순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왜 갑자기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위에서 문의가 와서요. 답변 좀 해주세요. 말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숨길 이유도 없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있습니다. 언제요? 1982년 9월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뭔가를 적어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말순을 보며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가세요. 말순은 어리둥절한 채로 사무실을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때 낳은 아이에 대해서 묻는 걸까요? 가슴 한편이 불안해집니다. 그날 오후 말순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도연이 나타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말순 씨, 네, 혹시 그때 낳은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세요? 말순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죠? 그건 왜요? 장도연은 한참을 말순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혹시 그 아이를 입양 보낸 거 아닌가요? 말순의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고 그 아이가 남자아이였죠? 말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도연이 한 걸음 다가옵니다. 그 아이의 생일이 9월 5일이었나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걸 아세요? 장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저일 수도 있어서요. 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요? 장도연의 말에 말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도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설마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요? 자신이 버린 아이가 자라서 사장이 되었다니 그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말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오래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기의 작은 발도장이 찍힌 종이와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1982년 9월 5일 오전 3시 20분. 정확히 그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요? 병원 침대에서 작고 빨간 얼굴을 한 아이를 안고 있던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살의 말순에게는 아이를 키울 능력도 환경도 없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겠다며 사라져버렸고 집에서는 쫓겨났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도 아이에게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작은 손을 마지막으로 만져보고 뺨에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입양 기관에 맡겼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면서 말이죠. 그 후로는 그 아이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아팠거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잊으려고 했습니다.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장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그 아이가 맞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도연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에는 임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오늘은 일반 직원 식당에 온 것입니다. 장도연은 말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이 청소부와 함께 앉아 있다니 이상한 광경이었거든요. 어제 말씀드린 것 생각해 보셨나요? 장도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들어 장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그 눈, 그 코, 그 입술, 모든 것이 기억 속 그 아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확인하고 싶으세요? 네. 제가 입양하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어머니가 누구인지는 몰랐어요. 말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입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 아이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언제 태어나셨나요? 1982년 9월 5일입니다. 말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날짜만이 아니라 시간도 궁금했습니다. 몇 시예요? 새벽 3시 20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말순의 손에서 수저가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장도연이 바로 자신이 낳은 그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장도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신 어머니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를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낳기만 했어요. 키우지는 못했어요. 버렸어요. 어머니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섞여서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아보시겠어요? 말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확인을 한다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좋은 일일까요? 서로에게 상처만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확인해보죠. 결국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말순과 장도연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간단한 절차였습니다. 면봉으로 입 안쪽을 살짝 긁어내는 것뿐이었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장도연이 말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당연하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친자 관계가 확인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은 그저 청소부일 뿐이고 장도연은 회사의 사장입니다.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말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도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말순과 장도연은 다시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장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순도 옆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친자 확률 99.999%.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장도연이 바로 말순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42년 만에 다시 만난 모자였습니다. 정말로 어머니였네요. 장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은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로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그때 상황이 어려우셨을 테니까.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아들을 버린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장도연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사장과 직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엄연한 모자였습니다. 말순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42년 만에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복잡했습니다. 과연 이게 좋은 일일까요? 결과를 확인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그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도 계속 그 결과지가 나타났습니다. 99.999%.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장도연이 자신의 아들이라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출근길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회사에 가면 아들을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42년 동안 잊고 살려고 했던 아이가 바로 코앞에 있다니 운명이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장도연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 양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그런 생각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장도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였습니다. 김말순 씨 사장님이 찾으신답니다. 말순은 긴장한 마음으로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장도연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장도연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런 고급스러운 소파에 앉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장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어머니가 바로 옆에 계셨다는 게 말순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모르고 지낸 세월이 아까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봤는데 몰랐어요. 양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친어머니를 찾았다고.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양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엔 놀라셨어요. 그런데 나중엔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저를 낳아주셔서.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양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다니 고마웠습니다. 좋은 분이시네요. 네,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셨어요. 장도연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란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장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가요? 그때 왜 저를 입양 보내셨나요? 정말 궁금했어요. 말순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20살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어떻게 됐나요? 책임지지 않겠다고 사라져버렸어요. 결혼은 할 수 없다고
자기는 이미 정해진 사람이 있다고. 장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랬군요.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창피하다고, 집안 망신이라고.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게 불가능했어요. 말수는 그때의 절망감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막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미안해요.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서. 아니에요. 이해해요. 그때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셨을지. 장도연의 따뜻한 말에 말수는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가족이 있으신가요? 혼자 살아요. 결혼도 안 했어요. 왜요?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당신 때문이에요. 장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때문에요? 버린 아이 생각에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릴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항상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장도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저 때문에 혼자 사신 거네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장도연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왜 당신이 죄송해요? 잘못한 건 저예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하고 싶어요. 장도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가요? 이제부터는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말순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42년 만에 듣는 어머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네. 당신은 제 친어머니예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말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42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사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아요. 장도연이 당부했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공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말순도 동감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걸 공개하면 주변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말순과 장도연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사장과 직원이었지만 둘만 아는 특별한 비밀이 생겼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장도연이 살짝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말순도 조심스럽게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모자간의 교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말수는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보냈습니다. 소중하지만 깨지기 쉬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확인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과 장도연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사장과 직원이었지만 가끔씩 나누는 눈빛과 미소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순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김말순 씨, 잠깐 오세요.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에 가니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 그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구조조정이에요. 비정규직 정리 대상에 포함되셨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에
말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8년을 일한 회사에서 갑자기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왜? 왜 갑자기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하신 건 없어요.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럼 언제까지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전에 통보하다니 이게 사람 대우인가요? 이게 사람한테 할 짓이냐?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관리사무소 직원도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바뀔 것은 없었습니다. 말수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28년의 세월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렸습니다. 더구나 이제 막 아들을 찾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허탈했습니다. 구내식당으로 가서 혼자 앉았습니다. 김밥을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김밥 위에 떨어졌습니다. 28년을 개처럼 일했는데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휴일에도 나와서 일했습니다. 아픈 날에도 참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민원 하나 때문에 이렇게 쫓겨나다니. 그런데 잠깐 민원이 뭔가? 말수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며칠 전에 사장실 청소를 할 때 실수로 장도연의 구두에 물을 튀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도연이 비서에게 뭔가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사람 교체해요. 깨끗하지 않네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때의 일 때문인가? 자신의 친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해고를 지시한 건가? 말순의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42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식당에서 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나이 들고 초라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아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직원들이었습니다. 야, 김말순 아줌마 잘렸다면서? 진짜? 드디어? 응, 오늘이 마지막이래. 이제 안 봐도 되겠네. 다행이다. 그 나이에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 모르겠어. 말수는 화장실 칸 안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파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나는 뭐냐?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아들에게도 버림받고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을 때 장도연이 나타났습니다. 복도에서 말순을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말순은 장도연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모를 리 없잖아요. 네, 뭘 모른다는 거예요? 계약해지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던데요. 장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시한 거 아니에요? 말순의 목소리에 원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장도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며칠 전에 당신 구두에 물 튀겼을 때 교체하라고 했잖아요. 그건 그때 제가 몰랐을 때예요. 장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결국 당신도 날 버린 거예요. 42년 전에도 지금도. 말순의 말에 장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정말 제가 모르는 일이에요. 이제 와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한테는 양어머니만 있으면 돼요. 말순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장도연이 뒤따라왔지만 말순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물함에서 개인 물건들을 꺼내며 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8년의 추억들이 담긴 작은 물건들. 이제 이 모든 게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동료 청소부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나이 들면 이런 거야. 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28년 동안 매일 들어갔던 그 건물. 이제는 남의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말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68살의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장도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바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갑게 버림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역시 버린 자식은 버린 자식이구나. 말수는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앞날처럼 캄캄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도연이에요. 장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전화해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제발, 할 말 없어요. 어머니, 정말 제가 모르는 일이었어요. 믿어주세요. 말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순이 해고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말수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던 습관 때문에 새벽 5시에는 어김없이 눈이 떠졌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장도연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계속 왔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제발 전화 받으세요. 오해입니다. 정말 제가 모르는 일이었어요. 믿어주세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메시지들을 읽어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버린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오후 집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말수는 나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벨이 울렸습니다. 김말순 씨 계세요? 장도연입니다. 장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수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집 주소를 알았을까요? 들어가세요. 할 말 없어요. 어머니, 제발 문 열어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말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장도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거기 계시죠? 저 여기서 기다릴게요. 말수는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장도연이 아파트 입구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추운 밤 공기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장도연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수는 마음이 좀 흔들렸지만 참았습니다. 저런 것쯤으로 마음이 변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이 창문을 열어보니 장도연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밤새 그곳에서 잤나 봅니다. 옷이 구겨져 있고 얼굴도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을 열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장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정말 제가 해고를 지시한 게 아니에요. 조사해 봤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처리된 일이었어요. 말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계속해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인사팀에서 확인했어요. 제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해요. 비서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해요. 정말 오해예요. 믿어주세요. 말수는 메시지를 읽으면서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오해였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누구일까요? 받아보니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김말순 씨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장도연의 어머니 김영숙입니다.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도연의 양어머니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도연이한테 들었어요. 친어머니를 찾았다고. 저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김영숙의 간곡한 부탁에 말수는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말수는 김영숙을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김영숙은 말순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품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김영숙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저야말로 그동안 도연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좋은 아들을 주셔서. 김영숙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도연이가 말하더라고요. 오해가 있었다고. 네. 해국언 말이에요. 정말 도연이가 지시한 게 아니에요. 김영숙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가 직접 조사해 봤어요. 인사팀에서 임의로 처리한 일이라고 해요. 그럴 리가요. 분명히 사장이 교체하라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오해였어요. 도연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해요. 말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오해였을까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인사팀에서 구조조정 명단을 만들 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연이 확인하지 않고 처리된 거죠. 김영숙의 설명을 들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도연이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몰라요. 친어머니를 그렇게 보내버린 줄 알고. 김영숙의 말에 말순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도연이는 어릴 때부터 친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그래요? 네, 왜 자신을 버렸는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니를 찾으면 꼭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어요. 감사하다고요? 네, 자신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정말 그랬어요? 네, 정말이에요. 도연이는 당신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김영숙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풀어주세요. 도연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말수는 김영숙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고 장도연을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김영숙이 위로했습니다. 그럼 이제 도연이를 만나보시겠어요?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세요. 김영숙과 헤어진 후 말수는 집으로 돌아가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오해였을까요?
장도연이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을까요? 집에 도착해 보니 장도연이 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창문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과연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영숙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도연이는 자신을 원망한 적이 없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말수는 한숨을 쉬며 커튼을 내렸습니다. 아직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김영숙과 만난 후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말수는 계속해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오해였을까요? 장도연이 자신을 해고시킨 게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말순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며 쓰러진 것입니다. 혼자 살던 말순을 발견한 건 아래층 이웃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신음소리가 들린다며 관리사무소에 신고했고 곧바로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말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당장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보호자였습니다. 말순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연락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말순의 휴대폰에서 가장 많이 통화한 번호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도연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말순 씨와 어떤 관계세요? 저는 아들입니다. 장도연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전화를 받은 장도연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아요.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나요? 지금은 안정되었지만 계속 관찰해야 해요. 그런데 환자분이 많이 우울해하시는 것 같던데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장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달고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어머니 미안해요. 장도연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김영숙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장도연에게서 연락을 받고 급히 온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스트레스성 심장 발작이래요. 그럼 우리 때문에? 김영숙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진실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장도연은 자책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모두 잘못했어. 두 사람은 중환자실 밖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상태를 알려줄 때까지 한시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말순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본 것은 장도연의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장도연의 목소리에 말순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왜 여기 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왔어요. 보호자로 와달라고. 보호자? 말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저 말고는 연락할 사람이 없었나 봐요. 장도연의 말에 말수는 씁쓸해졌습니다. 정말로 자신에게는 아무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괜찮으니까 가세요. 어머니, 가라고 해요. 더 이상 당신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장도연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들을 게 없어요. 정말 제가 해고를 지시한 게 아니에요.
장도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지겨워요. 어머니, 증거를 가져왔어요. 장도연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인사팀 회의록이에요. 제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결정된 일이에요. 말수는 처음에는 보려고 하지 않았지만 장도연이 계속 권해서 결국 받아들었습니다. 서류를 보니 정말로 장도연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구조조정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순의 이름도 그때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것 봐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말수는 서류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정말로 오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로 당신이 한 게 아니에요? 네, 정말이에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만나주지 않으셨잖아요. 말수는 자신이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장도연이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모르는 일이었어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어머니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장도연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말순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다시 회사로 돌아오세요.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제가 직접 복직 명령을 내릴게요. 장도연의 말에 말수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상관없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때 김영숙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깨어나셨네요. 다행이에요.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김영숙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는 푸신 거죠? 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해요. 김영숙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 거네요. 가족이요? 당연하죠. 도연이 친어머니이신데. 김영숙의 말에 말순은 감동했습니다. 양어머니가 이렇게 받아주다니 고마웠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지신 거죠? 장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말순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그래요. 드디어 진짜 모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장도연의 말에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아들아. 42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라고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었던 이별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에는 뜨거운 감동이 흘렀습니다. 잃어버린 모자가 다시 만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장도연은 어머니를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말순의 복직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복직이 아니었습니다. 장도연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도연은 전 직원이 참석하는 정기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무슨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다른 청소 직원들과 함께 회의실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왜 청소부들까지 회의에 참석하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도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청소부까지 부르다니 이상해. 장도연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장도연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지난번 구조조정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특히 부당하게 해고된 분들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장도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로 비정규직 정리 계획을 전면 철회합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청소 직원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해고되었던 모든 분들의 복직을 명령합니다. 더 큰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말순도 놀랐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복직시켜준다니 감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사과드려야 할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김말순 여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갑자기 자신의 이름이 불린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자신을 부르는 걸까요? 어서 나오세요. 장도연이 다시 부르자 말순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니 부담스러웠습니다. 김말순 여사님께 특별히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장도연이 말순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28년 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 헌신해 주셨는데 제대로 보호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장이 청소부에게 이렇게 극진히 사과하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일이 있습니다. 장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말순 여사님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분입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김말순 여사님은 저의 친어머니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술렁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42년 전에 헤어졌던 어머니를 최근에 다시 만났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엄청난 특종이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김말순 여사님은 분명히 저의 친어머니입니다. 말순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공개할 줄 몰랐거든요. 저는 입양아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친어머니를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장도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바로 우리 회사에서 28년 동안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며 살아오셨습니다. 장도연이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제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장도연이 말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말순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러면 안 돼요. 말순이 장도연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보호할게요. 다시는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장도연의 진심 어린 약속에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김말순 여사님은 저희 회사의 명예고문으로 모시겠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더 이상 청소 일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편안히 쉬시면서 회사를 지켜봐 주세요. 말순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명예고문이라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받아주시겠어요? 장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명예고문을 해도 되나요? 당연합니다. 어머니보다 자격 있는 분은 없어요. 회의실에서 다시 박수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많은 직원들이 말순에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예전에 수군거렸던 젊은 직원들도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죄송했어요. 그런 줄 몰랐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말수는 모든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원망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도현과 김영숙 그리고 말수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첫 번째 식사였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장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김영숙도 기뻐했습니다. 두 어머니를 모시게 되어서 행복해요. 장도연의 말에 두 여인은 웃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살아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네, 꼭 그럴게요. 장도연이 약속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42년 동안의 긴 여행이 끝났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항상 그곳에 있었고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나는 버려지지 않았구나. 말수는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